자, 뉴스 읽어주는 남자 홀스형입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표창원 간담회 이야기입니다. 자, 표창원 의원이 20대 남성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하면서 간담회를 열었어요. 반응은 싸늘하죠. 왜냐면 표창원 의원이 그동안에 했었던 행적들도 그렇고 또 최근에는 공직선거에 여성을 50% 이상 공천하도록 의무화하자는 남녀동수법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를 또 했거든요. 그래서 간담회 개최는 이율배반적이다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남성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좋게 보자면 지금이라도 20대 남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20대 남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타이밍이 아니라 법안을 발의를 해주셔야죠. 그리고 20대 남성들은요, 20대 남성들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어요. 불평등한 법안을 발의하지 말아달라, 이 이야기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20대 남성들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달라고 요구한 적 있나요? 없거든요. 아주 좋게 해석하자면 민주당 내에서 대표적으로 페미테크를 타고 있는 표창원 의원이 20대 남성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했다는 점 아주 좋게 해석해 보자면 그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는 지역구인 구로구의 이제 구로박 누님께서 공직선거에서 여성을 50% 이상 공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남녀동수법. 이 법안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법안인지 공동 발의한 명단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박영선, 남인순, 송옥주, 이혜훈, 재윤경, 한정혜, 김병기, 백혜련, 장정숙, 조배수, 김종민, 서영교, 정춘수, 표창원. 우리가 정말 이 이름에서 벌써 귀에 탁탁 걸리는 분들이 계시죠. 페미계의 데모분들. 정말 기라성 같은 분들이 이 법안에 공동 발의를 했다. 이것만 놓고 봐도 이 법안은 들여다볼 필요도 없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기라성 같은 분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자,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한번 보죠. 간담회에서 한 20대 남성이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급격한 부분이 있다. 주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그분들도 대기업 등의 착취를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 무언가를 내놓을 수 없는 분들이 많다. 정부가 분배 문제를 개선하고 싶다면 제일 위층에 있는 대기업부터 수탈해가는 과정부터 손봐서 아래로 많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고요. 이에 표 의원은 지적한 것처럼 설계와 이론 현장에서의 효과 사이에 예측 실패가 된 부분이 맞다. 그러다 보니 수정안이 나오고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것, 자영업이 너무 포화 상태라 세제 지원만으로는 최저임금 상승 효과가 상쇄되지 않아 곤혹스럽고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네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질문이 들어갑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의 경제 진출을 늘리고 여성 의무 할당에서 하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막연한 발언을 하더라. 그러면서 2013년 미시간 대학에서 경제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보면 여성 의무 할당제 적극 추진한 기업에 상당한 손실이 있었다고 나왔다. 정부는 부작용을 보지 않고 자기 쪽에서 유리한 자료만 취사 선택해서 여성 할당제를 하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한다. 20대 남성들은 정부 취지 공감 못하는 상황에서 여성 할당제를 추진하면 혜택은 2030 여성들이 받는 것 아니냐, 자, 이렇게 불만을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다른 남성은 페미니즘 진영에서 여자는 많이 힘들고 약하기 때문에 여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여자는 남자랑 충분히 맞설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상당히 모순, 여자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한다는 건 상당히 모순됐다.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비페미니즘 이렇게 얘기하죠. 페미니즘의 적은 페미니스트입니다. 다른 남성들도 여성 할당제 했을 때 여성이 오히려 약해진다고 본다. 왜 자꾸 여성을 약하게 만드는가? 혜택을 주는 게 여성을 약하게 만들지 강하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보고, 이는 정책의 기조라기보다 여성 인권적인 기조라고 본다. 이에 대해 표창원 의원은 페미니즘엔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와 여성의 정치, 사회, 경제적 권리를 신장시킨다 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며 우리가 하나의 의미로만 단일시키지 말자는 것이다. 20대 남성도 역차별 당하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여성 할당제는 제안일 뿐이다. 당장 실현될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다. 그러자 참석자 중 한 명은 이러니 민주당이 페미니즘당 소리를 듣는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 한다고 했을 때 SNS 비판 여론이 많았다. 당연히 많았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표창원 의원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분이 살아온 길을 보면 존경할 만한 삶을 사신 분은 맞아요. 그런데 이분이 국회의원이 돼서 했었던 멘트들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좀 치우쳐 있습니다. 여성 쪽으로. 대표적으로 여가부 예산이 너무 작다고 주장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여가부 예산이 많아서 지금 속 터져 죽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페미 문제 때문에 표창원 의원을 지지하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뭐 남성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다라는 시도 자체는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얘기를 듣고 남성들 20대 남성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잘 경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20대 남성들의 분노에는 합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고요. 남녀 동수법 같은 거에 공동 발의하지 마시고 남녀 동수법 대표 발의한 박영선 의원 저희 지역구인데 이분이 너무 세서 이분 말고 찍을 사람이 없어요. 이분 거의 구로구의 박지원입니다. 이미 지금도 여러분 비례대표 여자 국회의원들이 하는 이 정도면 거의 행패들 국민 대상으로 하는 이 행패들 페미 관련된 폭력 뭐 이렇게 규정해도 될 정도로 이 비례대표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비례대표에 무조건 여성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 것 때문에 페미들이 국회에 너무 들어와. 이것만으로도 지금 고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판에 남녀 동수법이라는 거를 발의를 했고요. 표창원 의원은 거기에 공동 발의를 했어요. 박주민도 여기 안 꼈다고. 자, 표창원 의원 간담회 이야기 해봤는데요. 이게 한 걸음 시작했다라고 좋게 보자고요. 물론 당장의 표창원 의원은 이걸로 지지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걸음 시작했다라는 걸로 좋게 해석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있어야 20대 남성들의 목소리를 어쨌든 정치인들이 들어줄 거 아닙니까? 물론 갈 길이 굉장히 멀다. 갈 길이 굉장히 멀다. 자, 뉴스 읽어주는 남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